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산, 영천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가 오는 20일 정식 도입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와 경산시는 이미 지난 2009년 1월부터 무료 환승제를 시행해왔고 이번에는 영천까지 확대됐습니다.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반기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구, 경산, 영천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와 경산은 지난 2009년부터 무료 환승제가 시행돼 그동안 1일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영천까지 포함하면 1일 800여 명 정도가 추가 환승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해서 환승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교통비가 2배로 더 나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환승을 하면서 더 가깝게 대학교에 갈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무료 환승은 최초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면 횟수에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무료 환승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내릴 때도 반드시 교통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대구 시내버스 115개 노선, 대구 도시철도 1, 2, 3호선, 경산 시내버스 30개 노선, 영천 시내버스 117개 노선입니다. 이용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250원으로 대구와 경산, 영천이 동일합니다. 무료 환승으로 추가 요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환승으로 인해서 대구 경산을 왕래하는 시민들의 교통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도시 간 교류가 활발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광역교통 행사를 통큰 결단으로 지원해 주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산시 간 무료 환승 혜택 규모는 연간 250여만 명. 앞으로 영천시까지 포함하면 무료 환승 혜택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대구시가 사유지를 사들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모두 4,8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도심지 주요 공원 20곳의 사유지 30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공원 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리는 공원 38곳 가운데 민간개발공원 3곳을 포함해 모두 23곳, 538만 제곱미터의 도심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안동의료원이 안동축제관광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외국 공연단의 의료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식은 이윤식 안동의료원장과 권영세 안동시장이 참석해 탈춤 축제에 참가하는 12개국 13개 공연단, 300여 명의 외국 공연단에 대한 의료 지원과 구급 가방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안동국제탈춤축제에는 열흘간의 일정 동안 103만 명이 다녀가고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4만 6천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무더위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도 이번 주말을 끝으로 폐장합니다.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곳은 전남 신안 11개 해수욕장으로 15일까지만 운영되며 동해안 등 대부분 지역은 18일에 폐장합니다. 한편 해운대 등 부산과 경남 거제, 강원도 양양, 인천 등은 해수욕장 사정에 따라 25일에서 30일 사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벌집 제거 119 신고가 증가하고 벌쏘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벌집 제거 출동 횟수는 8,238건, 8월에는 하루 평균 312건 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문경에서 4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하는 등 올해 371명이 벌에 쏘여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영남대 의료원 노조의 고공농성이 4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원과 노조의 갈등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는데요. 노조 측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
음식을 담은 가방을 밧줄에 매달아 옥상 위로 올려보냅니다. 70m 높이의 영남대 의료원 꼭대기에서 44일째를 맞은 두 농성자들이 먹을 점심입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졌지만 올여름 내내 밤낮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이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견뎌야죠. 갈등이 시작된 건 13년 전. 노조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다 간부 직원 1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했지만 남은 3직원은 일터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집회 당시 노조 활동에 개입해 직원들의 탈퇴를 유인했다는 사실도 2012년 국감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섭을 해퇴시키고 불참석을 하고 그리고 지연을 시키고 이런 것은 창조 컨설팅이라는 건 명확히 개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의료원 측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소년에 걸친 재판 결과 법적으로 해고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병원 내 농성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빠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규정하고 관련 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제안한 사적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과 노조의 갈등이 10년이 넘도록 봉합되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1일 열리는 경주 시민 원탁회의에 참여할 시민 200명을 모집합니다.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지난 7일 사전회의에서 100여 명의 시민이 선정한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구 수성구 지역 민간택지 개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성구를 포함한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분양가가 물가보다 2배 더 올랐거나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할 경우 등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음악협회 경산지부와 경산오페라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악극 아리랑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춘사 나온규 선생의 영화 아리랑을 모티브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연되며 경산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악극 아리랑은 오는 14일 저녁 7시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주시 장생이 마을의 팜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생이 마을 팜카페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커피 머신과 냉난방기, 수납 선반 등을 구비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생이 마을은 그동안 마을 음악회를 열고 홍보 팜플릿을 제작해 마을 홍보를 해왔으며 이번에 개소한 팜카페가 농촌 문화의 변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영역을 넓혀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볕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이 폭염은 15일부터 꺾입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14일 수요일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2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굉장히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14일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14일 밤쯤 일본에 상륙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